오늘도 잘 살아오셨나요? 소망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우리 장경도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목사님, 네. 목사님 어린 시절에 네. 부모님이 경동아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지 마라는 말은 거의 네. 없었고요. 네네.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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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설미 씨는요? 저는 아버님이 네.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지 말고 나쁜 일도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정심이 너무 많아서 어...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저랑 비슷하네요. 계속 도둑질해 갖고 애들을 먹을 것 같다 줘서 어. 그래서 아버님이 너는 네. 이제 나쁜 일도 하지 않대 어. 도움도 주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사람 좋아하고. 너무 좋아. 아, 근데 북한에도 뭐 훔칠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빠가 단간 불어서 부정부패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우리 선배님 어떤 부분을 또 부모님께서? 아, 우리요? 예. 저는요. 네. 원래는 잘 태어났어요. 음. 그래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빠가 노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어. 집에서 맨날 기타 치시고 네. 또 푹 치면서 창하시고 그거 보면서 제가 아 공부는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머리에 이 브릿지 넣은 것만 봐도 잘 놀라실 거예요. 포인트가 아주.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할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아버지도 또 이렇게 또 해병대 또 출신이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시간 약속 안에 시간 지켜라. 책임감, 정직, 성실 이런 게 좀 들어있잖아요. 그게 최고야. 오늘 주제를 공개해 주시죠, 선배님. 그럴게요. 예. 오늘 머리 브릿지를 잘 하셨네. 예. 이쁩니다, 이뻐. 예. 가정 교육의 극과 극. 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가정교육의 극과 극이라는 주제로 오늘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네,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눌 초대 손님 오늘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랑방에 와 계시는데 누구신지 사랑방에 불을 켜주세요. 오! 심상치 않은데요. 양궁 선수 아니에요? 개그맨 아니에요, 개그맨? 아 개그맨 저런 포즈 잡기 힘든데. 수다맨 아니에요, 수다맨? 예. 아, 궁금합니다. 개그맨이야. 자, 궁금합니다. 누군지 나와주세요. 아니다. 영화 배우야. 앉으시죠. 예. 아이고. 자, 오늘 초대 손님은 국민 악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경표, 강하늘, 남보라, 강혜정 등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한 또 연기 베테랑이십니다. 임승대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님 정말 다재다능한 달란트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요. 연기면 연기, 또 가르침이면 가르침, 또 뮤지컬이며 영화며 뭐 정말 종횡무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모르는 또 달란트가 있으신가요? 아유, 잘 오셨어요. 자,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맞아. 네네. 성대모사 잘하시더라고.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네네. 자, 누가 오실지 한번. 눈 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석규예요. 똑같아. 똑같아. 아니, 이렇게 또 물디스크시티에서 뵈니까 너무 좋아요. 예. 다른 분. 예.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좋고. 아이고, 이 목사님 또 오셨네. 할머니, 근데 누굽니다 밝히지 말고 그렇지, 하세요. 안 왜냐면 해도 다 알겠어요. 그럼요. 밝히니까 알게 되는 거라.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 이덕화. 맞습니다. 참 여기 올라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왜 부른 누군지 건지. 알겠어. 그럼요. 우리 고 이준일 선생님. 예. 일단 한번 봐보시는 거. 진짜 개그맨이시네. 진짜 너무 잘하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성대모사 하신 분은 또 선배님 처음이신 것 같은데. 예. 저기 노래도 네. 흉내 잘 내는 사람들이 노래 잘하잖아. 그쵸. 근데 그쵸. 이렇게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연기도 잘해. 그럼요. 아니 뭐 이미 뭐 명품 조연, 주연 뭐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 나와서
어떠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 좀 적응 안 되시죠? 아이고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아요. 네네. 예.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즐겁게 네네. 우리 찬양하듯이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아니 목사님 국민 악역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안 어울리네. 안 네. 어울려. 진짜 그거 믿지 마세요. 네, 맞아요. 네, 영화 역할은 다 뻥입니다. 맞아요. 네, 전혀 악역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입금되면 달라집니다. 없는 마음도 만들어내. 아, 그럼요. 아니 오늘 선배님 오늘 가정 교육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인데 네네. 어려서 부모님 말씀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아유 잘 들었겠어요. 연기하는 사람. 아이고 뭐 연기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막 말리시고. 아, 진짜요? 예, 그 집도 나오고. 아 이게 가출은 아니에요, 출가예요. 출가. 네.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 그래가지고 나가기도 했고. 그 뭐 네. 사실 아버님은 제가 이제 판사가 되길 원하셨는데. 아, 그렇지. 근데 역할로 판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셨네요. 그렇게 보답을 해드렸어요. 예, 이러셨어요. 아니 신앙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사실은 저는 이제 개척 신앙이에요. 아. 그래서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그 정말 친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을 때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있구나. 예. 하나님을 그때 처음 만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런 고백을 또 나눠주시는 우리 선배님과 오늘 가정교육의 극과 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것을 강조한다. 예,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 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설미 씨는 네. 북한에서는 어버이가 우리가 아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네. 집안에 부모님이 버젓이 계신데도 네. 가정교육에서도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어버이라고 강조를 합니까? 당연하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우리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님이 뭐 예수님을 말을 했었으니까 아. 그래서 집에서 생계형 충성. 어. 밖에서만 충성하는 척하고 집에 와서는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뭐 김일성에게 충성해라가 아니고 아빠에게 충성해라. 아빠에게 충성. 자기한테 충성하라고 예,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꼰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네. 거짓말 마라, 정직, 성실. 겸손, 인성, 네. 아유, 돈 많이 절대 써주셨네요. 빌려주지 마라. 야, 이거 갑자기 차라리 줘라. 야,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저랑 공감대가 있으셔요. 저 완전- 마이크 좀, 예,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아, 제가 네. 사실은 네. 돈을 빌려줘서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딱 철 들고서부터 네. 절대 빌려주지 마라 돈은. 차라리 줘라. 그렇죠. 네 능력에 맞은 만큼만 네네. 주고 그냥 잊어버려라. 네. 저는 항상 그걸 지금까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아, 이거 되게 현명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돈 10,000원을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네. 친구 잃어버리고. 맞아요, 돈 맞아요. 잃어버리니까. 예. 그 옆에 분 우리 행복이라고 써주셨는데 20대시죠, 20대. 네, 맞습니다. 네, 20대 행복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전 아직 부모님이? 미혼이어서 네. 미래 자녀에게 네. 어떤 걸 강조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게 오늘에도 충실하고 나중에도 계획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다. 어머 자기 몇 살이야? 아니, 실례지만 몇 학년 몇 반이신데 이런 훌륭한 생각을. 저 27입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예. 27에 시집 가셔도 되겠네요. 아, 그렇지. 예. 저런 며느리 들어가는 집은 복덩어리도 그러니까요. 다 맞대, 다 맞대. 아니 우리 승대 선배님은 네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라고 지금 사실 소문이 나 있는데 스라의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아들만 둘이십니다. 그러니까 몇 살 몇 살이에요? 22살, 18살. 22살이요? 네, 군대 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진짜 동안이시네. 형제. 네? 진짜 동안이시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철이 없어서. 아니,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시는데. 진짜 아들이 아니고 동생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 차이 없는 동생.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키우셨다고 해도 그러네, 뭐 다 관이 커요. 아닌데 어떤 점을 강조하세요?
뭐 항상 어른 보면 인사부터 해라. 인사해라. 그리고 뭐 하나라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꼭 그거를 달고 살아라. 네. 자녀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녹색 어머니 회를 하셨다고. 어머니 회인데 아버지가 가셨어요? 아니 저 아내가 잠깐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날 대타로. 제가, 네, 대타로. 근데 한 번 가게 되니까 네. 다른 아버지들도 오시게 되고 자꾸 가게 되죠. 그다음부터 자꾸 저보고 오래요. 아빠가 나오셔야지 아빠들이 나온다고. 아니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아, 네.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게 은근히 그 우리 아드님들 기살려주는 게 은근히 그렇죠. 있거든요. 우리 아빠야 이러면서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또 다 알아보죠. 약간 좀 그런 게 이제 어깨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웃으면서 막 건너.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런 아버지가 계시면은 아들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와 추억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아버지와 추억이 많아요. 많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드님께서. 저희 아이들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하고서는 제 사생활을 버렸어요. 그래서 취미라든지 사실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막 예. 그러는데 그냥 가족이 우선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무조건 아이들 쉬는 날은 무조건 그냥 어디든 가요. 목적지는 정하지 야, 않고. 멋있다 진짜. 근데 이제 비 오는 날 그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차 세워놓고 그 관광버스 옆에서 주차장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야, 근데 진짜 추억. 와.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날이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그 밖에서 먹는 라면 감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꼭이에요. 저 이제 어릴 때 좀 아버님께서 그런 걸 많이 안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기죽이지 말자. 그래서 항상 그 학부모 그 약간 그 프레스하는 날 뭐죠? 그거 저 공개 수업. 그때도 항상 가 있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뒤 싹 돌아보면서 아빠 왔구나. 아니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께서 이제 황해도 분이신데 대화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밥 먹자. 치우라고. 어머, 황해도 없어. 경상도가 네.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이 맺히셔가지고 저는 저녁 후에는 지금까지 아버지랑 거의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너무 좋다. 남자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다 해요. 아버지랑 둘이. 엄마 잠깐만 해가지고 아빠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빠 멋지다. 그게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최고의 정말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처음 면도할 때 그거 가르쳐 줄 때가. 맞아. 저는 전기 면도기로 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러긴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처음에 접하는 게 이게 날면도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림도 발라주고 이렇게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남편 또는 아내와 교육관이 이런 점에서 다르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요걸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배님, 남편분과 어떤 게 좀 다르세요? 저는 이제 사립을 좀 고집했고 좀 제 교육관이 맞는 건 아니었어요. 커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제 직업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면서 아빠 쪽은 국공립 아무데나 보내라. 애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사립 왜 사립 그러고 사교육하고 그러느냐. 근데 나는 그거에서 많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돈 때문에 많이 싸웠죠. 아이고, 결론은. 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쉬엄쉬엄해라. 지금 대답이 거의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다 다르다. 지금 생활 습관 우리 뒤에 분 예절과 결혼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애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편인데요. 네네. 남편은 엄격하게 키우니까 서로 예절관이 틀리죠. 알겠습니다. 지광 씨 할아버지 같은.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더라도 아버지는 조금 엄격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조금 엄격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 절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한 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쉬엄쉬엄해라 써주신 분. 어떤 걸 쉬엄쉬엄 할까요? 반드시 그날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좀 쉬어서 재충전을 한 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하기로 한 것을 반드시 그때 했을 때 내 일에도 문제가 없고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살짝씩 부딪히긴 합니다. 참 이거 저 남자로서 조금 선배님 좀 공감 가시죠? 왜냐면은
저만 손해를 보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남들에게 또 피해가 주는 거는 힘들더라도 또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떠세요, 선배님? 또 자기가 원하는 게 또 있고 뭐 그게 좀 그게 뭐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느끼기도 전에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혼란이 오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 저는 이제 좀 신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노하면은 그때는 아닌 거거든요. 그냥 충실히 하다 보면 그때를 주시지 않을까. 조금 내려놓고. 이 집하고 이 집이 반대야. 반대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 바꿔 살아봐.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다른 거는 원하지 않지만 네. 꼭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남한테 눈치 보이거나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지적당하거나 예. 그런 숙제 같은 거는 꼭 해라. 근데 다른 거는 저는 신경 안 쓰는데 근데 또 저희 남편은 그걸 꼭 오늘 해야 되냐? 그냥 오늘 피곤하면 쉬어라. 쉬엄쉬엄. 그 놀아라. 막 그냥 이렇게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원래 저 두 분이 신랑을 바꿔서 만나야 되거든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렇잖아. 아이고 신랑을 바꿔서 그러니까. 만나면 둘이 맞는데 어떻게 이게 꼭 반대로 만나? 나 그게 신기해 진짜. 이제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이렇게 반대로 만나서 살아야 조화를 이룬다 그 얘기예요. 야 재밌습니다 오늘. 예. 자, 잘 살아보세요. 오늘 가정교육의 극과 극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설미 씨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어린 남매를 둔 젊은 엄마 황지혜 씨의 사연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로 6살, 8살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화목했던 저희 부부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딸이 수학 경시대회 상 받았는데 그 유명한 학원에 추천해 주셨으니까 거기 등록시켜봐. 우리 애도 어느 정도 해야지. 저는 결혼 중 로망이 자녀를 낳으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자연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살이 같은 것도 남편에게 제안했는데 남편은 아이가 말문이 트이기도 전부터 어학연수를 보내며 높은 기준의 잣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가한 소리 하네. 뭐 애들이 지금 부모랑 같이 추억놀이 할 시간이 어딨어. 그러다가 뒤쳐져. 내 하는 대로 해. 똑같네. 자율성을 주장하는 저와 조기 교육을 주장하는 남편의 입장차로 아이들이 벌써부터 입시 지옥에 빠진 것 같아 정말 속상합니다. 아하. 민정 선배님 어떠세요? 저는요 예. 이거 들으면서 예. 제 남동생 지금 이제 저보다 3살 아래 남동생인데 걔가 생각났어요. 걔가 아기가 유치원 가야 할 나이에 유치원에 안 보내고 수학 학원 가고. 어머 세상에. 그래서 수학하고 1년 됐는데 밑에 아이가 연년생이에요. 아장아장 걷는 애 같이 따라서 그것도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가 수학 학원에 데려다 놓고 출근해. 그러면은 끝날 때 엄마가 가서 데려와. 그거를 초등학교 내내 했어요. 그 삼형제거든요. 지금 이제 다 컸잖아요. 애들이 컸는데 지금 제가 과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큰아이도 그렇고 전부 셋이 다 IT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 70이 넘어가니까 자식으로부터 걱정이 없어 이 아이들은. 좋다 나쁘다 뭐 그건 그러는데 기초는 튼튼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구구단 확실히 방정식 확실히 알아야 되듯이. 그러니까 공부만이 전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녀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모가 잘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미 씨는 어때요? 뭐 저희 아버지도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요. 네네네.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공부는요. 저는 공부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지. 그 공부가 이 세상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희 아버님은 학교 나갈 때 잘 놀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도 아이가 학교 갈 때 공부 잘해라 안 하고 잘 놀다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먼저 산 부모가 찾지 않으면 누가 찾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보면서 달란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공부를 이제 이 사연을 보니까 공부를 아이가 좋아서 하면 상관없습니다. 2살, 3살에 학원에 가도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남편 입장은 아예 강압적으로 공부에 한이 맺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공부만 이 세상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공부는 잘해봤자 대기업에 가서 남이 대기업 회장님 돈 벌어주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빵을 굽던 떡을 만들던 내 일을 내 집에서 내 집안일을 해라라는 주의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교육해요. 맞습니다. 네. 선배님도 이거 사연 읽으시면서 네네. 이 교육 철학, 주인공 남편 같은 교육 저는 전혀 반대예요. 왜냐면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걸 해라. 그리고 잘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사실 요럴 때 이제 뽀로로 세대잖아요. 네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뭐 이게 근데 요즘은 가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안 보여요. 학원에 맞아. 가요. 네, 막 버스 타고. 아니, 전 놀란 게 오전 8시에 나가서 밤 11시로 들어온다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맞아. 아니, 아내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내는 반대죠. 그래서 예. 저랑 되게 많이 마찰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때 되면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해라 하니까 내가 이게 처음엔 어릴 때는 엄마 말을 들어주느라고 아이가 하다가 맞아. 나중에 사춘기 되면 빵 터지는 빵 거예요. 터져. 제일 중요한 시기에. 맞아.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분의 교육관으로 가고 있나요? 갔나요? 예. 지금 아내 교육관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막 서포트는 해주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아내가 빵 터뜨리면 저는 가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맞아. 한 근데 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이 머리맡에서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너무 그거밖에 없죠 뭐. 아, 진짜 너무 멋진 아빠다. 이런 아빠만 그러니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맞아. 네. 예. 자, 목사님, 시대가 이 변하면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반면 경쟁적으로 다양한 학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대에 가정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또 교육에 있어서 특히 크리스천 부모가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될지 목사님의 잘 살아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참 많은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막 진짜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운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운명의 조화가 어디만큼 노력이고 어디만큼 운명일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누군가 운칠 기삼이라고 그런 말을 만들어 놨어요. 운명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그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고스톱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니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네. 목사인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광 5개를 다 들었는데 하나도 광을 못 먹는 게 이게 운명이 안 받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노력 안 하고 운명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4박자로 풀어보면 타고난 데다 노력하면 1등이고 타고나지 않는데 노력하면 2등이고 타고났는데 노력 안 하면 3등이고 타고난 것도 없는 것이 노력도 안 하면 이건 재수 5부터서 4등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눈에 그 성적표가 환해요. 찍혀져 있는 게 안 지워져 이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균형 있게 자란 것 같아요. 쏠리지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수도 있으면서 우도 많으면서 리도 약간 받쳐주는 이렇게 균형감. 그런데 그 밑에다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은 진짜 다 글씨를 잘 썼어요. 그 잘 쓴 글씨로 2줄판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머리는 좋았나 보다. 뭐를 안 한 거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번 같아요? 타고난 데다 노력도 한다. 나는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노력도 안 한다. 이거 1,4번입니다. 자, 중요한 게 꼭 노력을 하는데 타고난 데다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왜 1등을 못 가냐? 타고난 애가 노력을 안 해야 걔가 3등이 되고 내가 1등이 되는데 맞네. 타고난 애가 노력을 하는 애가 있다고. 걔를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걔를. 그러면 내가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 어떻게 해? 금방 알아. 내가 누구 닮았나를 보면 돼요. 딱 보면 진짜 신기해. 딱 낳는 순간 우리 딸은 나더라고 그냥.
딱 낳는 순간 우리 아들은 지 엄마더라고. 그렇죠.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재능도 물론 조금씩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빠 닮았다. 아빠가 뭘 잘했냐? 알지. 아빠가. 예.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 잘하는 것을 답습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꽂힌 것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맞아.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계속 날 보고 공부만 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방앗간을 이어가지고 돈은 비교적 잘 벌었는데 공부를 안 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한 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공부를 잘했어요. 가지고 선생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살고 나는 막 이 쌀가마니 짊어지고 먹고 살으니까 야 너는 뭐 해서 공부해서 너희 작은아버지 같이 그렇게 편하게 살아라. 이게 계속 꽂혔는데 아빠가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우리 엄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날 보고 잘하라고 하는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능에 노력을 붙여라. 재능에 노력을 붙여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재능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놔둬보세요. 놔두는데 잘하는 거 있어요. 안 가르쳤는데 잘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잘하는 거는 그거는 노력으로 잘한 거고 안 가르쳤는데 잘하는 건 그거는 타고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잘하기는 잘하는데 잘하면 안 될 일을 잘하네. 뭐 게임을 잘한다든지 뭐 도박을 잘한다든지 거기에 폭 빠졌다든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부모 세대에서 부딪히는 게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좀 사고방식이 좀 옛날 사고방식. 절대 휴대폰 하지 마라. 휴대폰 하지 마라. 그런데 휴대폰을 안 하고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하려고 보면 휴대폰을 모르는데 취직할 좋은 회사가 많지 않아요. 맞아. 네. 전부 좋은 회사는 다 뭐를 잘해야 돼? 휴대폰을 다룰 줄을 알아야 돼. 이런 변화를 엄마들이 잘 못 잊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 장관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육부 장관님은 꼭 CTS 잘 살아보세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지금 학교를 다니면 과목이 10개 이쪽 저쪽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책이 10권입니다. 다 외우면 걔 공부 지겹게 잘해요. 그죠? 다 외웠으니까 다 100점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걔가 실력이 있나요? 그렇지. 네. 응용력. 공부 잘하는 것과 실력 있는 것이 다르다. 말 바꾸면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으면 1등. 공부는 못해도 실력 있으면 2등. 공부는 잘했는데 실력이 없으면 3등. 공부도 못한 것이 실력도 없으면 4등이야. 지금 한국 사회가 실력 있는 애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들다 보니까 공부는 잘했는데 그래봐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봐야 그 책 몇 권이나 되겠어요. 차라리 공부를 못 하더라도 책을 한 3,000권만 읽혀놓으면 자기 분야로 공부는 못했지만 실력이 걔가 학교 다니는 거는 참 못했지만 걔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방대함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좀 학교 제도를 공부 잘하는 애들로만 만들지 말고 실력 있는 애들을 만드는 학교로 좀 이제는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맨 지금도 학원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애를요 막 다양하게 잘 우리 자녀들 때는 집에 피아노 없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예? 다 피아노가 있었어요. 막 그냥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뭐 체레니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들 잘 친다고 그렇게 좋아했고 돈도 엄청 투자했는데 나중에 먹고 사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도 뭡니까 막 포기하고 막 그렇게 올인해가지고 배웠던 것들이 막상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걸 했냐? 지금 그 엄마가 오늘 이 잘 살아보세를 안 보셔서 그래요.
아하, 내가 가야 할 길, 거기서 실력을 쌓고 그 방향으로. 그래서 제발 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다 잘하는 사람은요, 밥 먹고 살기가 차라리 어렵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우우우우우 이렇게 맞는 것보다 수! 가 얘가 훨씬 더 나중에 보면 잘 살 확률이 맞아요.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격려인데, 이 아빠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 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못 하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도장 찍어달라고 성적표를 내놨는데 양같이 부모. 그냥 하나 양이고 아예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 그냥 이걸 보는 순간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통은 돌아버리죠. 근데 이 아버지는 잘 살아보세를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딱 성적표를 안에 놓더니 잘 봐라. 양을 딱 집으면서 넌 뭐 내가 이렇게 한 과목만 시중해서 공부를 하냐? 야, 골고루 해봐. 그리고 도장을 팍 찍어줬어요. 근데 걔가 같은 반 바로 앞집에 사는 애는 도장을 찍으려고 내놨는데 수수수수 다 수고 하나가 우예요. 정말 잘했죠? 네. 이 아버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어머나. 너무 좋아. 앉아봐, 이 자식아! 어머. 야, 하나만 맞았으면 다수인데 너 어디다 정신 두고 살아? 애를 반 두드려 잡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가 잘 될까 수가 잘 될까? 가가 잘 돼야죠. 그거는 모르지. 아직 안 커봐서. 문제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격려와 칭찬과 위로 속에서 키워야 할 애들을 지금도 혼내고 때리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이더라고요. 혼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할 때 공부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애를 붙들고서 나는 네가 공부 잘했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울어버리세요, 차라리.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알았어, 엄마 공부할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공부했어! 아니야! 하고 나가버려. 이쪽과 저쪽의 관계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키워야 할, 재능 따라 키워야 할 사고방식을 지금도 옛날 사고로 키우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애하고 툭 얘기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뭐 하고 싶니? 그래서 공부는요, 제가 볼 때는 5등 안에 들면, 늦춰도 10등 안에 들면 공부시키고요, 5등, 10등 벗어나면 빨리 딴 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진짜로 아름답게 잘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살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승대 선배님 어떠셨어요? 네,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오늘도 집에 가서 아이한테 좀 더 아이의 속마음을 좀 더 들어보고 헤아려주고 제가 듣고 싶은 말보다는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 사연 주신 황지혜 씨도 남편분과 좋은 답을 찾아가시길 응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성대 선배님이 의미 있는 뮤지컬 또 한 소절을 노래 주신다고.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그 제가 대학 때 공연했던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알죠. 거기에 이제 그 All Good Gift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전부 다 좋은 선물이다. 그럼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은혜를 받으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가꿔도 주님의 사랑 없이 거둘 수가 없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알맞게 단비와 산들바람 따뜻한 빛 주네. 주님 내리는
합니다. 오 감사해 그나큰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에는 풍성한 가구를 씻게 하시고 여름엔 따뜻한 온도 주시어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겨울엔 하얀 눈 내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정말 너무 은혜 받았고 예. 오늘 가정교육의 극과 극 제목이 좀 그러는데 이 주제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고민을 가지신 분들의 사연이 와 있어요. 저 믿음 나무에 가득 달려 있거든요. 장경록 목사님. 네, 가봅시다. 가서 한번 봅시다. 네. 목사님 하나. 교회에 영아부가 없어서 자녀 신앙 교육이 힘듭니다. 지금 애들이 막 인원이 줄다 보니까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참 많거든요. 예. 하하, 좀 제가 말하기 곤란한 말도 있네요. 엄마가 잘 키우고요. 그냥 애 데리고 어른 예배 드리면서 아예 어려서부터 어른식 신앙으로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얘기는 제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 홈스쿨링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세상이 많아요. 정말 변하는 게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판에 박힌 학교 생활보다 좀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좋아해가지고 대안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기질이 막 발산이 잘 된 거예요. 일반 학교 다닌 것보다. 그래서 그런지 걔 애가 셋인데 지금 홈스쿨 하고 있어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잘 키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애를 키우지 말고 실력 있는 애를 키워라.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는 조금 뭐 검정고시만 되면 되는 수준인데 책은요 지금 내가 알기만 해도 수백 권 이상 읽고 있어요. 그게 자산이에요. 수백 권 이상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힘들겠지만 좀 자신감이나 그거 조건이 되면 제가 볼 때 홈스쿨도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미 미국은 벌써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도 편지가 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CCTV를 봐야 할까요? 맞벌이를 하며 두들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마에 멍이 들어왔는데 가정통신문에는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2차례나 더 아이가 다쳐서 왔습니다. 선생님을 믿지만 이런 일이 생길수록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CCTV를 봐야 할까요? 선생님을 믿고 계속 맡겨야 할까요? 선배님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사실 확인은 해야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하고 만약에 거기서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설미 씨.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미 분이 보고 계신데 뭐 사실 확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확인은 분명히 해야 되죠. 근데 뭐 사실 아이는 내가 키워도 상처는 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못 키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더 아이에게 눈을 못 가지고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번 이렇게 눈이 긁힌 적이 있어요. 애가 이모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모님 손톱에 결국 실수긴 한데 그 이모님이 막 어머 어떡해 막 이래서 제가 내가 해도 그 실수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모님. 괜찮다고. 애기들은 그 정도 제가 왜 그런 믿음을 계속 내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이 그런 믿음을 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미안해야 하는 게 더 낫지. 갑질을 해버리면요. 사랑이라고 정리라는 건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내 아이를 키우면 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잘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어차피 케어를 못하면 선생님을 믿고
그래도 선생님 고생하셨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게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애미가이 어찌게 말을 잘하시는지 아주 예리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막 무지하게 선생님이 잘못하면 따져서 진짜 그 선생님 그만두게 하든지 해야 되지만 그래야죠.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사과가 있고 잘못이 없다면 만약 그걸 추궁했을 때 또 오는 어떤 그 반발감, 그래서 그런 거를 크리스찬이니까 또 크리스찬의 삶의 수준이 나오는 게 옳을 것 같아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해하거라 관용하거라 그러면 관용하시고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는 한번 이렇게 좀 원칙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해주시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성대 선배님? 정말 오늘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또 말씀도 듣고 또 여러 선배님들 또 목사님 말씀 듣고서 정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지혜를 또 얻어가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자, 잘 살아보세요. 오늘은 가정교육의 극과 극이라는 주제로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우리 또 장경동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이 잘 살아보세가 처음에는 잘 살아보세였다가 나중에는 동치미 갔더니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또 격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즐겁게 먹고 살면 1등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먹고 살면 2등이고요. 즐겁게 못 먹으면 3등이고요. 힘들게 못 먹으면 4등이거든요. 개념이 지금 확 달라진 게 꼭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즐겁게 버는 것도 중요하거든.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옛날은요 그냥 고생하거나 말거나 막 많이만 주면 다 옮겼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굳이 더 벌겠다고 내가 감당 못할 그 힘든 곳에 내가 왜 들어가냐. 그래서 대기업을 그만두는 분도 계세요. 당연하지. 나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 않거든요. 왜냐?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를 해도 다 먹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즐겁게 먹고 사는 것이 좋으니까 자기 취향과 적성에 맞는 쪽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공부도 그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를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오늘 잘 살아보세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잘 따르면서 또 잘 살아봐야겠죠? 구호 외치고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보세요!